자, 저번 시간에 can과 can't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t 발음을 이제 약하게 한다라고. 이게 정식 발음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t 발음이 안 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아마 여러분들이 듣는 강사들의 대부분은 you can go 할 때 go를 액센트를 가한다 하면은 you can이고, 그다음에 you can't go 하면 앞에를 강조하면은 금지의 you can't가 된다라고 할 겁니다. 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강하게 can을 발음할 때가 있거든요. 문장 마지막에 끝날 때예요. 그래서 I can do it, but you can 이렇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넌 할 수 있어. 이럴 때 강하게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식처럼 알아두면 문법처럼 공식이 돼버리면 법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은 여기서 이상하게 캔트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강하게 발음했으니까요. 이게 문법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너무 경직된 사고를 주게 되죠. 배울 때는 쉽고 적용은 어렵고, 이게 문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는 거거든요. 쉽게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사가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짓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것은 짓이라 말이죠. 그렇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문법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할게요. 이런 것도 뭐냐? 지엽적이라는 거예요. 지엽적이다. 너무 이런 것에 신경 쓰다 보면은 정말 큰 틀에서 영어라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문법이 그래서 결국 언어를 망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거든요. 여러분도 발음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딱 알려주면 확실하게 느낌이 왔다 생각하고, 야, 이렇게 쉬운 게 있었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액센트를 주기도 하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게 대조가 될 때, 그때 또 강조합니다. If Paul could do it, you can do. 폴이 할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대조가 될 때. 또는 짧게 말할 때 Yes I can 이렇게. 그럼 우리가 can에 액센트가 들어가면은 can't라고 배웠다. 근데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생각보다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요. 공식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can't라고 발음 안 하지만 t를 약하게 발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an't 이렇게. 두 번째로는 발음을 아예 죽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속발음하듯이네요. 속발음, 그러니까 틀을 먹는 거죠, 발음을. 그러니까 먹으니까 공기가 나오다가 툭 멈추거든요. 들어보세요. can. 한번 해보세요. can. 그러면 이게 발음이 트 발음은 안 나지만은 결국에는 바람이 나오다가 뚝 이렇게 멈추듯이 툭 멈춰요. 그러니까 툭 멈추니까 발음할 때 can 이갈 때는 갑자기 탁 멈추는 느낌이 들죠. 이 can에 비해서는. 그래서 can 이렇게 하면 can 이렇게 해요. 딱 멈추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발음 때문에. 뭐 can 추 할 때 마찬가지로 추 발음 나잖아요. 이게 또 t 발음 때문에 이제 유가 합쳐져서 그렇게 나는 건데, 이렇게 t 발음이 안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멈추는 소리를 우리의 뇌가 알아서 구별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 사건이죠. 이것을 의식의 세계에서 구별하지 말고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can 먹었는데 소리를 먹었는데 불구하고 to가 들리기도 합니다. 저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perception, 지각이죠. 인간의 지각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컨트롤 아시죠? 통제된 환청이다. hallucination인데요. 인간이 지각한다고 하는 거, 뭐 소리를 내가 알아들었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환청을 통제했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can't라고 발음 분명 안 했는데 소리를 먹었어요. can. 그러면서 안에서 t자를 공기를 스탑하면서 먹었는데 그게 들려요. can. 이랬는데도 can 이렇게 해요. 환청이죠. 네, 환청입니다. 근데 컨트롤이 된 거죠.
소리를. 예, 하여튼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뭔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과연 그런 것이 정답인가? 다시 말해 볼게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뭔가 쉽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렇게 하나의 탁 틀을 가지고 프레임을 정하는 거죠. can에 뒤에 액센트를 주면 can이고 can 할 때는 앞에 액센트를 주고 힘을 안 주니까 이렇다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라고 100%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예외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발음이라는 게 순간 확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한다는 자체가 문법하면서 분석하면서 영어를 듣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실현하고 있다. 물론 발음을 이제 들어보면서 캔티였나? 캔 헷갈릴 때 한 번쯤 자막을 보면서 구별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 습관들은 구별해보는 거니까. 그러나 공식처럼 암기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럼 you can go, go, you can't go 내리죠. 액센트 내리죠. 이런 거로만 딱 구별하면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럼 우리 한번 저거 밑에 보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훈련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미드를 하나 틀어드릴 건데 미드를 들으시면서 이게 can인지 또는 can인지 한번 구별해 보세요. You can. You just can't do it alone. 자, 앞에 있는 can, 뒤에는 어떤 거였나요? 다시 한번. You can. You just can't do it alone. 한 번 더 들어보시죠. You can. You just can't do it alone. 자, 제 귀에는 can't가 너무 잘 들렸죠? 네, 요거였습니다. 첫 번째, you can. 당신 할 수 있어요. You just can't do it alone. Can't do it alone. Can't do it alone. can't가 들렸을 겁니다, 아마. 발음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제겐 들렸어요. You just can't do it. can to 하든 뭐 하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틀려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죠? 요 발음을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저 드리고 싶고,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한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들어가는 것도 정상적인 흐름인 것도 맞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공식처럼 외워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you can 이랬어요. can. 물론 발음을 탁 멈추지는 않았죠. you can. 이 흘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지 그것을 혼자 하는 건 안 돼요. 이런 말이 되겠죠. 다만 혼자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여튼간에 you just can't do it 할 때 발음이 팍 멈추는 걸, 공기가 나왔다 탁 멈추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T자로 들리기도 합니다. 환청이죠. 환청인데 컨트롤이 된 거죠. 그래서 인지를 한 거죠. 우리가. 신비한 세계죠. 맞습니다. 이 언어의 세계는 자연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처럼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사들을 되게 선호하죠. 꼭 이런 강사들 끝나면 잘 가르친다고 꼭 얘기가 나. 저는 이런 칭찬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잘 가르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영어가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망치는 거죠? 소탐대실이죠. 소탐대실. 조그만 거를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영어라는 게 그래요. 이런 거 하나하나 막 신경 쓰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큰 틀에서 영어를 포기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할 때마다 보니까 can인지 can't인지 con인지 막 이런 거 신경 쓰다가 전체를 듣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득이 되는 요소는 다 버리는 것도 같은 거죠. 예, 특히 이제 독해하실 때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와 지금 소리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같은 성향들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언어를 지배하고 싶다라는 욕망이죠. 헛된 욕망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지배되지 않고요. 자연의 소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형식으로 인간의 분석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유는 거의 무한대로 변형이 때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도움도 되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니까 10번 들어서
3번, 4번, 5번 이해가 되면 도움이 됐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 공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 소리에는 공식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도움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분명.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탐 대실일 수 있다. 이런 거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